안녕하세요. 물리강사 홍남정입니다. 물리가 워낙 어려운 과목이라 걱정이 많으시죠? 특히 문제를 많이 풀어봤는데도 불구하고 고득점이 나오지 않아서 고민인 학생인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런 학생분들의 고민은 물리를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물리를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간결하게 해결할 수 있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3단계는 첫째, 물리어를 이해하라. 둘째, 개념을 구조화하라. 셋째, 기록 계산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이 3단계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 속에 적용을 하신다면 물리를 가장 간결하게 해결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인 물리어를 이해하라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는 그 문제 속에 제시된 표현과 실제 우리가 구해야 하는 물량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속력에 대해서 얻거나 혹은 운동의 종류에 대해서 얻는 경우 실제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물량은 알짜 힘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구해야 하는 물량과 문제 속의 표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표현 속에서 어떤 것을 묻고자 하는가 그 출제자의 의도와 그 표현들을 우리가 좀 익숙해지도록 숙지를 해줘야지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개의 점전화가 놓여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점전화 B는 이 자리에 고정이 되어 있고요. 점전화 A는 가만히 놓은 상태입니다. 이때 이 점전화 A가 증가속도 운동을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증가속도 운동이란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운동이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런 실수를 보입니다. 지금 두 전화 사이에서는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변화되고 그럼 속도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속도 운동이다 라는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속도가 변화하기만 한다고 해서 증가속도 운동인 것은 아니죠. 속도가 일정하게 변화해야지만 증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정하게 변화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속도를 구해보고자 하니 이 문제 속에는 속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죠. 그렇다면 출제자는 이 증가속도 운동을 하니 아니 이 표현 속에서 무엇을 묻고자 하는 것일까요? 출제자는 이 표현 속에서 증가속도 운동을 아는지 증가속동이 무엇인지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속도 운동을 할 때의 조건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가속도 운동을 하기 위한 조건은 바로 알짜 힘이 일정하다입니다. 증가속도 운동은 알짜 힘이 일정할 때의 운동이기 때문에 먼저 1차적으로 알짜 힘이 일정하다라는 이 조건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상황 속에서 작용하는 알짜 힘이 전기력을 결정하는 요인을 알고 있는가입니다. 그 전기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거리랑 변화량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두 물체한테 힘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변화할 것이고 따라서 힘이 일정하지 않아서 증가속도 운동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야지만 하는 거죠. 이 증가속도 운동을 하니 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일정하니 라는 관용어구로 보셔도 될 정도로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의 사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의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이죠. 그 중에서도 대부분 마찰이 없는 상황이 주어진데 이 상황은 마찰이 있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를 당겼다가 모아서 물체가 진동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4개의 지점을 주었습니다. 양쪽 끝 지점 A, B, 그리고 용수철이 늘어나지 않은 원점 O, 그리고 마찰력과 탄성력의 크기가 서로 같은 X 지점입니다. 이 4지점 중에서 운동에너지가 최대인 지점은 어디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학생들은요, 이 문제에서 대부분의 용수철 유형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접근을 하도록 합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최소인, 포텐셜 에너지가 0인 이 원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성립하죠. 이 상황은 마찰력이 작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지점이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운동 에너지가 최대다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속력이 최대인 지점을 묻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물체의 운동을 보면 이 물체는 알짜 힘의 방향이 변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알짜의 크기도 계속해서 변하죠. 알짜 힘이 변한다라는 게 이 물체의 운동의 특징인데요. 지금 알짜 힘이 변하는 직선상의 운동일 경우에 속력의 최대인 지점이란 바로 알짜 힘이 0인 지점을 뜻합니다. 이것을 아는지를 출제자는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이 표현을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형점이란 힘의 평형을 이루는 지점이기 때문에 출량과 탄성력의 피와 같은 X지점을 택하게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이렇게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뭔가 운동에너지를 직접 구해보려고 하거나 혹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접근을 하면서 한참 돌아가는 풀이를 하든지 잘못된 답을 내게 되는 거죠. 보신 것처럼 물리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그 문항 속에 담긴 출제자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러려면 한 문제의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그냥 마치겠다라는 생각으로만 풀지 마시고요. 이 문항 하나하나에서 이런 개념을 묻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구나. 그 표현 자체를 공부하셔야지만 되는 거죠. 이런 표현 자체가 제대로 잡혀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그 출제자의 의도가 잘 보이게 되실 거고요. 그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고 각각의 개념들은 이런 상황에 사용을 하더라라는 것을 잘 정리해 두셔야지만 되겠죠. 이 과정이 바로 이 다음 단계인 개념을 구조화하라 단계입니다. 이 개념의 구조화에 대해서는 이 다음 영상에서 정확하게